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석회유황합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회유황합제 살포식입니다. 뭐 가수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인 석회유황합제,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는 여기 이제 그 황하고 생석회가 혼용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월동기 황이라든지 이제 황제품 대용으로 쓰는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계유제 이제 그 살포하면서 석회유황합제와 기계유제를 혼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두 가지는 혼용이 안 됩니다. 살포 간격을 14일 이상 둬야 된다. 저희 공부할 때는 21일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간격을 두라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14일 이상은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요거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해 드리고요. 그러면 기계하고 황하고는 어떠냐 물으면 그건 또 혼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유와 그러니까 이런 기계유제와 황,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에 있는 그 석회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황제품하고는 혼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그럼 황제품도 한번 제가 저희 농협에 판매하는 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저희 창고 안에 잠시 저희들 판매하는 것 한 가지 꺼내놨는데요. 이렇게 월동기 황입니다. 유사한 거 많습니다. 이건 뭐 이거 말고도 각 지역마다 아마 판매하는 게 있을 건데, 저희들도 뭐 화라산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월동기 황은 석회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계유제와 혼용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기계유제의 양은 좀 줄여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 눈이 크고 이제 좀 있으면 싹이 나오려고 눈이 점점 이렇게 꼭 쥐고 있던 것이 점점 펼쳐집니다. 가위바위보로 말하면 이게 이제 겨울 눈이라 생각하면 가위는 봄눈, 그리고 잎은 이제 여름눈, 꽃,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싹이 조금 이제 펼쳐지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석회유황합제 살포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석회유황합제 살포하면서 어떤 것을 좀 섞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석회유황합제는 작용 기작이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약을 좀 몇 가지 꺼내놨는데요. 작용 기작을 잠깐 보시면, 석회유황합제는 그 공기 중에 이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활성화된 그런 분자상의 그 유황이 생성되고, 또 그 석회유황합제는 그 석회가 들어 있음으로 해서 강알칼리성으로 해가지고 해충 또는 어떤 그 균체의 표면을 부식하는 그런 그 이쪽에 말하면 그 좀 조직을 그 기계적으로 파괴하는 그 물리적인 작용이죠. 조직이 그 기계적인 파괴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황산화물은 그 황화수소가 생성됨으로 해가지고 그 생체, 그러니까 균이라든지 이런 그 충이라든지 이런 생체 효소와 결합해가지고 좀 대사작용을 억제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물 병용균과 해충, 즉 뭐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이런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이제 생석회하고 분말 황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그 통에 넣고 꽈가지고 만드는 옛날식 석회유황합제, 그것은 그 농도는 잘 아시다시피 그 보험의 5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매하는 존재 보여드리는 그런 말통 같은 경우는 그 물 500리터당 그 2통 넣으면 됩니다. 18리터 2통. 그것은 이제 그 찌꺼기 이런 것을 좀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로 그 시판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의 도수와 관계없이 희석 배수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 밭에는 뭐 좀 충이 많다, 뭐 깍지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깍잡아라든지 뭐 히어로 이런 것을 혼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도 나무 가지 끝에 선녀벌레가 알을 많이 실었다. 그럴 때는 이런 스미촌, 이런 약을 이제 혼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미촌 같은 경우는 적용 작물이 복숭아, 복분자, 가죽나무, 매실, 밭나무, 사과 이렇게
뭐 체리, 이게 양행두죠. 이런 것도 등록돼 있고, 이런 그 히어로 같은 경우는 뭐 감이라든지 복숭, 매실, 배, 살구, 오미자, 자두, 또 장미, 뭐 산딸기 이런데 과수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뭐 포도라든지 뭐 복숭아 이런 데는 여기 또 이렇게 뭐 히어로도 복숭아 등록돼 있지만은 참 히어로는 복숭아 등록 안 돼 있죠. 세미촌이 복숭아 등록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깍자바 같은 경우는 깍지약입니다. 이것은 감이나 매실, 배, 복숭아, 포도, 유자 이런 게 등록돼 있으니까 살충 효과를 더 높이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혼용해서 뭐 스미촌이나 히어로나 아니면 깍자바 이런 것을 혼용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황 같은 경우는 부착은 잘 되는데 확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착제, 요 가격 쌉니다. 요게 1,600원인가 그래요. 요게 한 개 있으면 그 물 1,000리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섞어 가지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아니면 거품을 좀 난 적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런 하이스피드, 이거 좀 보긴 작아도 비쌉니다. 한 3,000원 갑니다. 이런 거 하나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살포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살포 적기인데요. 이 3월 달이 보면요, 해운에 따라 가지고 되게 더울 때도 있습니다. 더울 때도 참고로 이게 저희 창고입니다. 농약 창고. 더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싹이 이렇게 꼭 지고 있을 때는 관계 없는데 벌어지고 파란 싹이 내민다. 이럴 때는 장애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온에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항을 치면 청태 이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끼 부분은 좀 조표를 끌어내고 드득드득한 거는 조표를 좀 끌어내고 살포하시면 좀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청태가 심할 때는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살포하는 이런 대유, 청태 아웃, 이런 거 별도로 쳐주시면 확실히 청태는 많이 없어집니다. 이건 월동기에 쓰는 겁니다. 생육기에 쓰면 안 된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 석회 유황합제 이제 살포 시기가 돼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봤으니 영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